반복문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이에요. 일단 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 반복문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야 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반복문이다. 자, 이 while이라고 하는 놈은 순서가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한 다음에 코드가 참일 때 해당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건을 검사했는데 조건이 거짓이면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아.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내려가다가 조건을 만나요. 만나서 참이면 이 문장을 실행을 해. if 같은 경우에는 실행한 다음에 나가게 되는데, 자, 얘는 문장 실행한 다음에 다시 조건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만족하면 또 문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용법은 while 쓴 다음에 조건문을 써주고 그리고 실행문을 써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건을 만족해서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확인한다 그랬지. 근데 방금 전에 참이었는데 다시 실행하고 조건으로 올라가면 또 참일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한 증감식이 while문 안쪽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계속해서 반복 실행만 하게 된다. 끝나지 않고. 자, 다시 조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조건 비교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실행을 시키고 그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 따라서 조건을 검사할 때 그 조건에 대한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증감이 되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while문을 쓰고 나서 조건을 아예 여기다 true를 줘버려. 이렇게 true를 줘버리면 얘는 참이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alert로 출력을 하나 해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무한히 루프, 반복된다, 뱅글뱅글 돈다. 요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쓸 때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문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조건 증감식이라고 하지. 자, 그러한 내용들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내용을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중간에 변수 하나를 만들어줘요. 변수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쓰고 여기에 조건이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실행문을 써주는데 이 실행문 다음에 끝나기 전에 증감식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변수에 대해서 값을 올리거나 낮출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가지고 다시 조건 검사를 한다는 얘기지. 이걸 이렇게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오게끔. 그냥 간단한 예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바 a는 1,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자, while문으로 돌려버리면 되겠죠. 자, a가 언제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a를 하나 출력을 해보면 되죠. alert로. 자, 이런 식으로 a 출력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퀄 1 해가지고 a를 하나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얘는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 출력을 해. 출력하고 나서 a 플러스 이퀄 1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 2를 가지고 다시 조건 검사하는 거야. 2는 10보다 작으니까 또 출력해. 다시 증가시켜. 3이 되겠지. 3 작으니까 출력해. 4, 5, 6, 7, 8, 9까지 한 다음에 10이 돼야 되는데 10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 거짓이 돼요. 그럼 나가버리는 거야. 작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while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제 하나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 먼저 변수 선언해 주겠습니다. 자, 변수에 선언할 때 자, 바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줄게요. 바 x는 0이라고 하고, 자, 반복문으로 x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자, 반복할 내용은 출력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얼러트 하는데 x 그리고 요 뒤에다가 글자로 번째 실행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도 이제 몇 번째 실행인지 여기다 앞에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글자를 조금 더 추가시킬게. 현재 한 칸 띄고 대괄호 열고 여기도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 대괄호 안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횟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준다면 또는 x 플러스 1씩 해준다면 자, 작성 후에 실행을 해보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0부터 시작을 해서 9가 될 때까지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0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창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현재 0번째 실행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0번째 실행. 자, 다시 한번 확인 누르면 1번째 실행 누르면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이 돼야 되는데, 자, 얘가 1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0이 되니까 10은 10보다 작다. 성립이 안 되죠? 거짓이 되니까는 그제에서는 빠져나가게 돼요. 확인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0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0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는 0이 아니라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 1. 변수를 1부터 잡아준다. 변수를 1부터 잡아준다. 그 다음에 1부터 10개를 보여줄 거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든가 11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얘네들을 고치기 싫다라고 한다면 여기 x를 출력을 할 때 x에다가 아예 1을 더해줘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지.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순간에 0이 아니라 이제 아예 1번째라고 나오죠.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까지 나와요. 0부터 9까지가 10번이니까 1부터 시작을 하면 10번째까지 딱 나오죠. 10번째 나오고 나서 마지막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내가 추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예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뒤에다가 뒷부분에다가 프로그램이 끝났음을 알려주면 되겠지. 뭐 얼러트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주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그 다음 2, 3, 4, 5, 6, 7, 8, 9, 10까지 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요.